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6월달 교회 꽃꽂이를 할 건데요.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장마도 이제 시작되었고 좀 습하고 더운 여름철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골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또 꽃꽂이를 우리가 할 건데요. 오늘은 더우니까 좀 시원해 보이는 화이트 톤과 그린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글라디올러스입니다. 네, 사실 많이 피었어요. 많이 피었는데 위에 구부러진 선들은 좀 잘라서 이렇게 길쭉한 소재로 시원해 보이도록 쓸 건데요. 위에 고불고불한 느낌을 더 더해주고 싶으시다면 자르지 말고 그것대로 그냥 똑같이 어렌지 하시면 돼요. 가운데서 이렇게 시원하게 폭포가 떨어지듯이 혹은 분수가 터지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라디올러스를 꽂았어요. 저는 지금 만개하고 있는 글라디올러스를 꽂았기 때문에 이 꽃 화형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색감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산 그런 글라디올러스로 한다 그러면은 물 올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몽우리들이 다 일자로 땡땡하게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 올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금요일에 사게 된다면 주일날 정도는 얼굴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리사초를 여기 사이사이에 끼워서 시원하게 물방울이 통통통 튀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이 글라디올러스 사이에만 넣어주셔도 돼요. 자, 보리사초입니다. 보리사초를 잎사귀를 밑에를 좀 많이 뗐어요. 왜냐하면 꽃 얼굴을 가릴 것 같아서 길게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여기 밑에 있는 잎사귀들은 좀 제거했고요. 2개 혹은 3개 정도를 겹치게 해서 위쪽에만 잎사귀가 하고 이 보리사초 이 윗부분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이 아래쪽은 잎사귀를 제거하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씩만 넣어줄 거예요. 너무 이렇게 튀지 않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 꽃잎을 가리거나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앞쪽은 일부러 작은 애들도 넣었고요. 잎사귀는 좀 뗄게요. 너무 길어서. 뒷부분에는 좀 길게 시원해 보이게 빠지도록. 네, 보리사초를 꽂아주었고요. 아래쪽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듯이 저는 꽂았는데 사실 일자로 꽂으셔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포처럼 같은 길이로 떨어지게 하셔도 되고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래쪽은 편하게 메스플라워랑 필러를 섞어서 여기를 감싸주듯이 단정하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 할 때는 그린 소재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를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네, 청지입니다. 청지는 사실 교회나 뭐 아니면 공간 장식할 때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소재인데요. 사실 한 단에 2,000원씩 밖에 안 하고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속박이로 채운다고 할 때 그럴 때 쓰기도 하고 단 자체가 길기 때문에 길게 라인 소재로 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얘를 아래쪽에 넓이를 좀 가늠하는 소재로 쓸 거라서, 그리고 뭔가 너무 딱딱한 소재보다는 좀 잎사귀가 좀 작고 동글동글한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멀리 이렇게 보이도록 뽑아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간 볼륨감을 다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딱 붙여서 꽂진 않을 거예요. 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먼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꽃을 꽂는 거예요.
앞은 얼마만큼 튀어나올까 그런 것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요. 네, 아래쪽에 청지를 깔아줬어요. 네, 깔아서 이 올라가는 부피감이라든지 높이에 맞게 청지를 깔아줬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다닥다닥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공간을 주면 볼륨감이 더 많이 풍성해지니까 그걸 하실 거고요. 이번에는 카네이션, 아주 연한 핑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글라디올러스의 만개했을 때 꽃의 색감이라든지 화형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아주 많이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얘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 청지 안쪽에 둘레를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꽃들이 한정적이라면 어디에 몇 개 놓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카네이션은 한 단에 20송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20송이를 골고루 넣으시면 되는데 계산을 해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한 단 가지고 양쪽을 쓸 거야 그러면 10송이씩 쓰실 거니까 네, 이렇게 아래쪽을 아주 연한 카네이션으로 둘러주었고요. 이 사이에는 소국으로 꽂아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퐁퐁 소국입니다. 근데 퐁퐁 소국은요, 장점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부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꽃 얼굴을 누르거나 스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꽃꽂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당에 꽃꽂이를 갖다 놓더라도 빨리 만개한다거나 혹은 빨리 시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신경을 써서 수요일, 금요일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더 부어주시는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또 성도분들이 꽃꽂이를 아름답게 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강림절 때 붉은 톤으로 멋지게 올려드렸을 텐데 그 이후에 성령강림주일 2주, 3주, 4주에는 지금은 화이트 그리고 녹색으로 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꼭 그 색을 꼭 써야 되냐, 절기 컬러를 꼭 사용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또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절기의 컬러들을 꼭 지키되 우리가 계절꽃들을 이용해서 또 멋지게 또 아름답게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톤으로 작품을 완성을 했고요. 약간의 핑크톤의 카네이션만 넣어서 어레인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리사초가 아니더라도 페니쿰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여름이 지나서 맥주 감사주일 때 그때 한번 다시 만나 뵙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열매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소재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7월달 또 교육꽃꽂이로 만나 뵐게요. 꽃과 같은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